벡터 이미지. 예. 그래서 벡터 이미지는 비트맵 이미지랑 달라요. 비트맵 이미지도 수학적 계산을 이용하죠. 예? 점에 색깔이 있는 점들을 배열해서 만드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색깔 있는 점들을 배열해서 뭐 개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점을 소수를 찍고 그 점들의 위치와 그것들이 가지는 수학적인 계산을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개체들, 그려진 개체들을 오브젝트라고 해요. 개체, 우리말로 개체죠. 객체, 개체 다 같은 말이에요. 네, 오브젝트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체들을 그려서 사용을 하죠. 보통.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렇게 위치가 이동이 가능하고 줄이거나 늘려도 깨지는 현상이 없죠. 여기 계단 현상이 있어요? 없죠. 원래 크기보다 줄이거나 늘려도 깨지는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벡터 이미지는 인쇄용 이미지를 만들 때 원고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벡터 기술을 사용하는 그래픽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네. 물론 포토샵에도 있어요. 벡터 기능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모여 있잖아. 얘네들이 벡터예요. 그래서 벡터에는 점과 점으로 이루어진 선, 그 다음에 선이 구성하는 면으로 이미지가 구성이 되고 서로 다른 객체끼리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객체를 만약에 그렸잖아요.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객체가 있었다. 또 이런 객체가 있었다. 자, 얘랑 뭉치지 않는다고요. 객체가 섞이거나 뭉치지 않아요. 자, 얘를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이게 섞여요? 섞여요? 안 섞이죠? 그죠? 네.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섞이진 않아요. 그죠? 보이세요? 네. 자, 그래서 벡터는 수학적인 계산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림을 그리는 단계부터 수학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글자나 로고, 캐릭터 디자인 같은 거, 그런 거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작은 것까지 표현이 잘 되겠죠? 인쇄도 잘 돼요. 근데 얘네들은 그라데이션을 풍부하게 만든다거나 사진처럼 막 엄청난 음영 표현 뭐 이런 건 안 돼요. 네. 그래서 단순한 색상이 비교적 사진보다 단순한 그런 개체들을 다룰 때 많이 씁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글자, 로고, 캐릭터 디자인 뭐 이런 거죠. 네. 인쇄물 포스터 같은 거 만들 때 써요. 자, 그러면 드로잉을 하는 방법은 뭐 어떤 게 있느냐. 네. 자, 보이세요? 자, 얘네들은 확대를 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원본하고. 이렇게 보이죠, 점이. 네. 그래서 점을 이렇게 조정을 해갖고 이미지를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로 뭐가 있느냐. 이런 거 하나하나를 개체, 오브젝트라고 해요. 오브젝트. 그 다음에 이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선들이 있죠? 이게 패스예요. 패스. 네. 이게 3번 패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점들이죠. 얘네들을 정점이라고 합니다. 정점. 네. 그래서 이 정점하고 이 정점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팔 있죠? 아까 팔. 요런 핸들. 요런 핸들은 이 정점이 갖고 있는 방향선이고요. 자, 이 방향선의 그 방향에 따라서, 핸들의 방향에 따라서 곡선의 모양이 바뀌죠. 네. 그래서 패스 모양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선하고 면은 하나의 개체다.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를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패스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정점이 있죠? 이 정점의 양 끝에 핸들이 있고요. 패스가 방향선은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요거는 까맣게 표시가 되고 여기 비어있죠? 까맣게 표시된 건 지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면 이렇게 되죠. 보이세요? 네. 그래서 선택된 패스만, 선택된 정점만 잡아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요. 네. 자, 그래서 패스, 그래서 가진다. 이런 거는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이 패스를 구성하는 계산 방법을 베지에라는 수학자가 사용한 거를 많이 쓴대요. 그래서 이 프랑스라는 수학자가 만들었는데 이 수학적인 곡선을 베지어 곡선이라고 해요. 베지어 곡선. 네. 베지어 곡선을 이렇게 정점과 패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베지어라는 수학자가 고민을 해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베지어 곡선이라고 한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벡터 그래픽하고 비트맵 이미지를 같이 결합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그래서 포토샵에도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주의하실 점이 투명도와 해상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쇄할 때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인쇄를 하셔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채널 얘기 아까 했죠. 자, 채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포토샵에서 파일 뉴해갖고 파일을 만들면 RGB 채널에 파일을 만들어줘요. RGB. 근데 RGB 채널은 뭐라고 그랬어요? 256개의 색상 값을 가진, 그러니까 지금 이게 8비트 채널이니까, 네? 그죠? 네. 256개의 색상을 가진 각각의 채널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레드 채널인데 왜 색깔이 레드가 없어요? 안 보여주는 것 뿐이지 색깔이 빨간색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채널에서는 색깔을 흑백으로만 표현해요. 왜 그러냐? 자, 까만색에는 레드가 들어있을 리가 없어요. 노란색에도 레드가 안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표현이 안 돼요. 레드 채널에 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린에는 약간 값이 들었대. 노랑을 썼으니까. 그죠? 네. 블루에 값이 들었대. 보이세요? 레드도 살짝 들었겠죠? 까만색이니까. 까만색은 RGB에서 다 나타나요. 그죠? 네. RGB에서 다 나타나요. 까만색은 RGB에서 다 나타나지만 노랑은 안 그렇죠? 그린에서 살짝, 블루에서 살짝. 왜? 노랑이니까. 네. 자, 그래서 각각의 채널은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다. 뭘로? 보이기엔 흑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도의 차이가, 연하고 진하고가 그 색상 값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표시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모드에서 보시면 CMYK, 칼라, 랩, 칼라, 멀티 채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많이 쓰시는 건 RGB가 되겠죠. CMYK 컬러 뭐냐?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블랙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인쇄용 원고를 만들 때 설정해 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채널은 4개죠. 보이세요? 채널 4개죠? 네. 이렇게 설정해 놓고 작업할 수 있다. 개념적인 거를 일단 짚고 넘어가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내용은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는 안 궁금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자, 이거 제 네이버 블로그예요. 네. 블로그는 너무 작은가요? 네. 주소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또 제가 지금 구구절절히
좀 얘기한 거 자세히 읽어보실 생각이 있으시면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죠.